안녕하십니까. 4월 4일 월요일 더빙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금융당국 등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두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완화안을 두고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일 인수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DSR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급격한 대출 완화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강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인수위 내에서는 DSR 규제를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부터 당장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인별 DSR 확대 계획 이후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소식에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향후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살핀 뒤 DSR 완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의 무게가 실린 상황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제5차 재정재계산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피력했습니다. 연금 고갈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 정확한 전망을 서둘러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재계산은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이뤄지는 재정추계 작업인데요. 보통 복지부는 재정재계산에 앞서 두세 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만 이번에는 대선 과정에서 화두였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영연금의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전보다 많은 3-4개 위원회가 꾸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일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조정제도의 적용 품목을 철강, 알루미늄 등 5개에서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등을 포함해 총 9개 품목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수출기업에는 일종의 추가 관세나 다름없는데요.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EU 의회가 원래 계획한 CBAM 적용 품목은 5개였지만 의회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이 느는 등으로 규제 강도가 세졌습니다. 탄소 배출 범위 역시 상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 배출뿐 아니라 생산에 사용된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 배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CBAM의 전면 도입 시기도 2026년에서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지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신규선 무역협회 연구원은 EU 의회의 최종 법안의 수정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초안과 비교해 수출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내용이 담긴 만큼 관련 업계 및 기관의 세밀한 영향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경기 예측 지표로 활용되는 장단기 금리 격차가 국내에서도 2년 4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국내 장단기 금리의 급속한 축소도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증권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분기에 4%를 웃돌면서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연구원은 긴축으로 단기금리가 급등하고 있지만 장기금리는 경기둔화 우려로 상승세가 제약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통화 긴축과 전쟁 발발로 올해 1분기 채권과 주식 가격은 모두 내려간 상황입니다. 금리 급등으로 국내 채권형 펀드의 올해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05%를 기록했습니다. 김지만 삼성증권연구원은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진다는 신호가 나와야 채권 시장이 다소나마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때 SNS의 왕자로 불렸던 페이스북. 현재 메타가 알고리즘 버그로 인해 유해 콘텐츠를 노출하는 등의 행보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알고리즘을 이용해 뉴스피드를 관리합니다. 게시글을 분석해 허위 정보, 혐오 발언을 포함한 악성 콘텐츠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게시글의 피드 노출을 막거나 피드 하단에 위치시킵니다. 하지만 해당 알고리즘이 버그로 인해 최근 6개월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보도에 따르면 버그가 발생한 동안 페이스북 시스템은 나체, 폭력, 그리고 페이스북이 추천을 중단하기로 했던 러시아 국영 미디어까지 배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페이스북 엔지니어는 2021년 10월 해당 버그를 인지했지만 지난달 11일까지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더버지는 이로 인해 악성 콘텐츠의 뉴스피드 노출량은 약 30% 늘었고 전 세계 뉴스피드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버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IT 전문 매체 엔가젯은 버그를 해결하는 데 6개월이 걸린 점을 지적하며 알고리즘을 바꾸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하나 기준 작년 연말 40만 원대였던 메타는 3개월 만에 33% 하락한 26에서 27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등 주가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22년 일반직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은 총 28명입니다. 채용 부문별로는 일반직 18명 중 일반 13명, 장애인 4명, 취업지원 대상자 1명을 채용하며 전문직은 10명으로 부문별로 IT 5명, 데이터 5명을 채용합니다. 지원서 접수 마감은 4월 13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채용 부문별로 지원 자격과 채용 전형이 상이하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관광공사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4월 4일 더빙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